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오늘은 김쌤과 함께 풀어보는 컴퓨터 하루 능력 2급 실기 최신 기출문제 5회차를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이번 회차에서는 우리가 그 계산 작업에서 보시게 되면 원래 계산 작업의 문제가 이렇게 따로따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번에 그 최근에 시험을 보고 온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표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요 안에서 1번, 2번, 3번, 4번, 5번 문제를 풀라고 하는 유형의 계산 문제가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또 문제를 한번 만들어 봤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표가 이렇게 따로따로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아닌 표 안에 있는 그 형태의 하나의 입력된 데이터를 가지고 함수 5문제를 푸는 유형도 한번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1번부터 한번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우리가 함수 문제를 풀 때 순서는 이거는 처음부터 그냥 쭉 하셔도 되긴 하겠는데 혹시 또 입력하는데 우리가 실수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요. 기본 작업 2번과 3번을 하시고 요 기본 작업 1번을 맨 나중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함수 분석 작업과 우리 기타 작업이 다 완성이 되면 그때 함수 문제를 다 풀고 함수 문제가 제대로 다 풀리고 나면 그때 마지막으로 기본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누구한테는 시간이 남을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누구한테는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요 시간 분배하는 거, 그 다음에 시간을 40분을 측정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럼 기본 작업 1번에서는요. 데이터를 그대로 입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A3 셀에다가 여기 A3 셀에 부서 코드가 있으니까 그대로 여기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입력을 하실 때는 아래로 열 방향으로 입력을 하시는 게 빠르지 한 행씩 입력하는 건 더 더딥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래로 입력을 해 주셔야 되고 영어 대소문자 구분 잘 해주셔야 되고 띄어쓰기가 있으면 띄어쓰기 있는 부분도 잘 파악을 하셔서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은 우리가 5점을 획득할 수 있으니까요. 요 입력해보는 것도 꼭 해보셔야 돼요. 한 번도 안 해보고 시험장 가서 갑자기 입력을 하려고 하면 당황할 수도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꼭 한번 입력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기본 작업 2에서는 우리가 한 문제당 2점씩 나오죠. 그래서 수정 작업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보시면 A1부터 H1이라 그랬어요. A1부터 H1 이 부분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홈에서 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A1부터 H1까지 삽입해서 홈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병합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병합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여기서 글꼴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꼴을 바꾸도록 해볼게요. 이 글꼴을 뭐로 바꿔주시냐면 도둠체로 바꿔주시고 크기가 얼마라 그랬어요? 20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크기를 20으로 바꿔주시고요. 그다음 글꼴 스타일은 요 기울임꼴 이렇게 변경을 해놔 주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2번을 보시게 되면 G4부터 G13이라고 했습니다. G4부터 G13이면은 여기에요. 그죠? 이 부분은 숫자 뒤에다가 뭐를 붙이라고 했냐면 명을 붙이래요. 그런데 명을 붙이는데 셀값이 뭐일 경우에는 요 셀값이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요 셀값이 이렇게 0일 경우에는 0명으로 표기를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0이 답이 여기 0일 때 꼭 0으로 표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들어가서 요 셀 서식에 들어가서 요 사용자 지정을 0으로 하면 돼요. 0명은 0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요 0 뒤에다가 우리가 뭐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0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천 단위 기호가 들어가 있는 숫자가 나왔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거 선택해야 돼요? 샵, 쉼표, 샵샵 0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지금 천 단위 기호가 없으니까 그냥 0에다가 뒤에다가 단위를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나와 있는 게 제대로 나와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고요. A4부터 A13이면 여기에요. A4부터 A13까지는 이름을 뭘로 정의하라 그랬어요? 요 이름을 객실로 정의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 정의할 때는 어디에서 요 이름 상자에다가 갖다 놓고 여기다 클릭을 하고
여기다 뭐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객실이라고 쓰신 다음에 엔터를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면 여기 객실이 이렇게 나와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만약에 혹시 이름 정의를 잘못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름 정의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방법은 어디에 들어가서 요 수식의 이름 관리자에 들어가서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 다시 하든가 아니면 편집에 들어가서 여기다 이름을 다시 써주시면 된다라는 거 아시죠? 그리고 참조 대상이 달랐을 때는 요 참조 대상에서 범위를 수정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것도 기억을 해놔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삼행부터 행의 높이를 얼마로 바꿔주래요? 20으로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삼행부터 어디까지요? 13이면 여기까지예요. 그죠? 그래서 요 행에다가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하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요 행 높이에 들어간 다음에 20을 써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 하셔야 되는 게 A3부터 H13 영역은 다 모든 테두리에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하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A3부터 H13까지 우리가 홈에서 요 테두리를 모든 테두리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시 한번 굵은 바깥쪽 테두리 눌러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기본 작업 3번. 요 기본 작업 3번에서는 뭐 자동 필터라든가 고급 필터라든가 조건부 서식 요 세 가지가 잘 나오고 텍스트 나누기라든가 그림 복사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문제에서 나온 게 뭐가 나왔냐면 여기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A4부터 여기 F13까지예요. 그죠? 조건부 서식 하실 때는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하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중요하죠. 결과가 뭐인 거? 합격이면서니까 여기 and라는 함수가 주어졌어요. 그리고 평균이 얼마? 85 이상인 어디에다가 행 전체에다가 글꼴색을 이렇게 쓰라고 했습니다. 그죠? 결과가 합격이라고 했어요. 결과가 합격이라는 말은 이 결과가 뭐가 나오면 합격이면 이라고 하는 거는 같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합격이라고 하는 숫자가 값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큰 따옴표 안에다가 넣어주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결과라고 하는 거는 여기 이 셀을 말하는 거죠. F4예요. 그래서 얘를 나중에 결과를 뭐로 바꿔주면 돼요? F4로 바꿔주시면 되고 열만 절대 참조로 수정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평균이 85 이상이라는 건 뭐예요? 평균이 85 이상이라고 하는 거는 크거나 같다 85가 되는 거죠. 그럼 이 평균이라고 하는 셀 주소가 여기에 있으니까 얘를 뭐로 바꿔주면 돼요? 24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하고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서 세규칙에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들어가는 거죠. 이 부분에다 클릭을 하고, 그죠? 이 부분에다가 클릭을 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조건을 쓰실 때 지금 결과가 그랬는데 조건이 두 개니까 먼저 뭐부터 써야 돼요? and부터 적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가로 열고 뭐가 결과가 얘예요. 그죠? 결과가. 그래서 F4를 몇 번 눌러준다? 2번을 눌러주셔서 열만 고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얘가 뭐가 나오면? 합격이 나오면. 첫 번째 조건. 그다음 두 번째 조건은 뭐가 돼요? 평균이 얘죠? 얘 평균이 F4 몇 번? 2번 눌러서 얘가 얼마 이상이 되면? 85 이상이 되면 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함수를 열었으니까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닫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어디에 들어가서 요 서식에 들어가서 요 표준색의 글꼴을 뭐로 바꿔주는 거예요? 요 파랑으로. 그리고 글꼴 스타일은 뭘로 바꿔준다? 요 굵게로 바꿔준다. 요거 글꼴 스타일은 굵게, 그죠? 표준색은 파랑 바꿔줬죠?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85 이상이 넘어가는 사람들, 그쵸? 그리고 합격인 사람들에만 파란 색깔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럼 계산은 조금 이따 하고요. 분석 작업으로 가볼게요. 요 분석 작업은 뭐 데이터표나 시나리오나 그 다음에 우리 통합, 그쵸? 그냥 데이터표 이런 게 나오고 피벗 테이블이나 정렬 부분합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여기 보니까 평일에 아르바이트 급여, 요 아르바이트 요 급여가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서 시급, 출근 시간, 퇴근 시간, 근무 일수를 이용하여
급여 총액을 계산한 거다. 급여 총액을 계산한 거예요. 여기 급여 총액을. 요 총액을 우리가 일로 갖고 와야 돼.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급여 총액을 일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여기다 클릭하고 뭐를 이용해서 는 급여 총액을 클릭한 다음에 엔터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에 따라 데이터 모 기능을 이용해서 표 기능을 이용해서 시급과 근무 일수의 변동에 따른 급여 총액의 변화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시급이 행인지 열인지 근무 일수가 행인지 열인지만 구분을 잘 하면 돼요. 그래서 시급이 이렇게 쭉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행. 그죠? 그 다음에 근무 일수가 요 시열에 쭉 들어가 있으니까 얘가 열이 되겠죠. 요것만 데이터표는 행렬만 구분만 잘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 급여 총액이 들어가 있는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범위를 지정을 하고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고 데이터에 들어가면 우리 요 가상 분석이라고 하는 곳에 데이터표가 있죠? 얘를 눌러주시고 요 행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시급이야. 시급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 열은 누구예요? 근무 일수예요. 그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요 행과 이 열을 잘 구분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답이 나와요. 그죠?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게 데이터표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분석 작업을 보셔야 되는데 이 분석 작업은 지금 정렬 및 부분합이 나왔어요. 부분합 기능을 이용하여 라고 했어요. 그죠? 부분합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보고서에 표의 학과별로 요 학과별로 엑셀, 워드 총점의 합계 그러니까 요게 뭐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부분합, 그 다음 평균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게 두 번째 부분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렬은 어떻게 해라? 학과를 기준으로 오름차순하래요. 그래서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요 정렬에 가서 누구를 기준으로? 학과를 기준으로 무슨 순으로 정렬한다? 오름차순. 그래서 오름차순뿐만 아니라 내림차순, 사용자 지정 정렬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겠죠.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비즈니스 영어끼리, 실무 영어 회화 실습, 영어의 이해끼리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부분합. 요 부분합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 거를 빼요. 어디만 남겨두고 데이터 아래에 요약 표시라고 나와 있는 부분만 제외시키고 빼주신 다음에 그룹이 학과별로 뭐라 그랬죠? 누구? 엑셀, 워드, 총점에 뭐를 구해라? 합계를 구해라. 1, 2, 3 읽을 줄 알아야 돼요. 학과별로 엑셀, 워드, 총점에 뭐를 구해라? 합계를 구해줘라.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고요. 다시 또 부분합에 들어가서 체크되어 있는 거 빼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이번엔 또 뭐예요? 학과별 최소값의 평균에 뭐를 구해라?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읽어봐야 돼요. 학과별 평균에 뭐를 구해라? 최소값을 구해줘라. 꼭 문제 순서대로 읽어주셔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답이 나왔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되고요. 네, 매크로 가서 볼게요. 요 매크로는 항상 두 문제가 나오죠. 계산 매크로가 나오거나 그리고 서식 매크로 두 문제가 나오는데 매크로를 작업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먼저 뭐를 먼저 해요? 버튼을 만들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뭐예요? 매크로를 갖다 뭐를 한다? 기록을 한다. 그리고 세 번째 뭐 해주시면 돼요? 매크로 만든 거를 어떻게 해요? 버튼에다가 지정을 해준다. 이렇게 순서대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도형, 기본 도형의 원형 비어 있음. 그러면 우리가 삽입에 가면 도형 있잖아요. 이 도형으로 한번 들어가서 기본 도형에 있는 원형 비어 있음. 원형 비어 있음 요거잖아요. 이렇게 이름이 나와 있는 걸 보고 찾으시면 돼요. 원형 비어 있음 요 도형입니다. 그런데 요거를 어디에다가 만들려고 했냐면 F3부터 G8 영역에 생성을 하라 그랬어요. 그럼 F3부터 우리가 여기 G8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도형이 굉장히 크네요. 이번에는 그죠? 여러분들이 이 도형이 큰 거를 잘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도형의 모양이 좀 큽니다. 근데 요거는 지금 잠깐만요, 여러분들. F3부터 G8이면 여기까지예요. 그죠? 이거 크게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비어 있음 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선택해서 쭉 이렇게 크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쵸? 그리고 생성하고라 그랬고 도형을 클릭할 때 총합계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설정하셔라고 했고 여기 안에다 글씨를 쓰란 말이 없어요. 그냥 뭐 아무것도 쓰면 안 돼요. 그죠? 얘는 요게 다 만들어진 거고요. 밑에 있는 거는 사각형의 둥근 모서리를 동일 시트에 F10부터 F10은 여기고 G11이면 여기까지예요. 여기에다가 우리 삽입에 들어가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요거잖아요. 요 크기에 맞춰서 이렇게 그려주시고 딱 맞춰서 그릴 때는 Alt키를 눌러주시면 좋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는 텍스트를 쓰래요. 또 서식이라고 쓰고 맞춤을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하라 그랬어요. 여기 가로 세로의 가운데 맞춤을 설정하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위에는 글씨가 안 들어갔다라는 거.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잘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여기는 글씨가 안 들어갔고요. 크기도 되게 좀 크죠. 그래서 그동안 했던 도형의 크기랑 좀 다르고 이 글씨가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는 둥근 모서리로 동일 시트에다가 만들어졌는데 얘네 글씨를 입력을 하고 정렬을 또 하라 그랬어요. 이런 부분들 문제를 꼼꼼하게 읽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매크로를 기록을 할 건데요. 어떤 거를 만들려고 했냐면 요 D17에다가 sum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요 금액의 총합계를 구하는 함수를 문제를 풀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매크로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요 개발 도구에 가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커서를 우선 바깥쪽에다 빼고요. 요 매크로 기록을 눌러주신 다음에 요 매크로 이름을 뭐라고 쓰면 돼요? 총합계. 그리고 반드시 저장 위치는 뭘로 되어 있어야 된다? 현재 통화 문서로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클릭을 하고 D17에다가 뭐가 나오는 sum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 함수 마법사로 들어가서 푸셔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써도 되겠지만 이 sum에 들어가서 어디 부분을 여기 금액에 대한 총합계 이렇게 지정하고 확인 눌러주시고 나서 다른 빈 셀을 클릭한 다음에 기록 중지를 누를 거예요. 그러면 하나가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는 A3부터 D3이면 여기잖아요. 글꼴색을 흰색 배경일로 채우기 색을 연한 파랑을 지정하는 서식 매크로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 도구에 들어가서 다시 매크로 기록 그리고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요? 서식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저장 위치는 또 뭐가 돼야 된다? 현재 통화 문서 이름 쓰시고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신 다음에 어디부터 어디까지 A3부터 D3까지 범위 지정하는 것도 이렇게 매크로 안에 들어가야 돼요. 기록이 들어가서 우리 홈에 가서 글꼴색을 흰색 배경 1 요거죠. 요거로 바꿔주시고 채우기 색이 바로 옆에 있죠. 얘는 어떤 걸로? 연한 파랑으로 칠하를 하라 그랬어요. 요 연한 파랑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다른 빈 셀을 클릭한 다음에 개발 도구에 들어가서 기록 중지를 눌러주시게 되면 매크로 기록이 끝난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버튼을 지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매크로 지정 얘는 총합계 열려있는 걸로 하면 안 돼요. 이거 현재 통화 문서로 들어가야 됩니다. 꼭 얘는 뭐로 들어가야 된다? 현재 통화 문서로 들어가야 된다. 뭐를 요 총합계가 뭐로 요 현재 통화 문서로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서식도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크로 지정에 누구 서식 현재 통화 문서로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한번 눌렀을 때 답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매크로 잘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는 여러분들 잠깐 보시게 되면 차트는 결과가 나와 있죠. 그 나와 있는 결과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문제를 보고 하나씩 이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우선은 판매 금액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고 보조축으로 지정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차트의 일부 차트의 종류를 변경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차트 종류를 변경할 때는 클릭을 해서 여기 어떻게 해요? 요 누구 거를 판매 금액이라고 했으니까 요 주황색이네. 얘를 눌러놓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 그래서 판매 금액을 표식 있는 꺾은 선형의 보조축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누구를 어떻게 바꾸라고 했는지 확인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런 모양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는 세로값주. 세로값이면 이쪽이잖아요. 기본 단위를 30만원, 여기는 1000만원으로 이렇게 1억이네요. 1억으로 하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을 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축서식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 여기 나오죠? 여기 기본을 얼마로 바꿔줘라? 30만원. 일시, 100, 1000만, 10만.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면 되는 거고요. 요렇게 첨단의 기호가 들어가고 여기가 이렇게 하이픈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요거는 우리가 표시 형식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회계의 기호 없음으로 되어 있어야 이 모양이 이렇게 같게 나온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 다음 이쪽도 눌러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축서식에 들어가 주신 다음에 요 기본축의 요 값을 제가 얼마로 써야 돼요? 요거 숫자 그대로 써야 되겠죠. 1,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쵸?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숫자가 여기 0으로 안 되어 있고 하이픈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요거 뭐로 바꿔야 돼요? 회계. 기호가 없음으로 변경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바꿔주셔야 돼요. 숫자를 여러분들 잘 보시고 변경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회계의 기호 없음. 그리고 다시 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2개, 그 다음에 하나, 둘, 3개, 하나, 둘, 3개. 이렇게 변경을 해놔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최대값이 하나, 2개,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맞게 되어 있어야 되고, 최소값은 얼마로 되어 있었어요? 0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최소값이 얼마로 되어 있어야 된다? 0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숫자를 여기 최소값은 0, 최대값은 이렇게 우리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4억이죠. 4억. 그 다음 기본값은 1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시고 요 범주는 회계에 이렇게 기호 없음으로 바꿔주셔서 요 모양이 이렇게 맞게끔 수정을 해놔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숫자가 잘 맞게 입력이 됐는지 숫자가 클 때는 이 동그라미의 개수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차트 제목을 그림과 같이 입력하고 굵은 기울인 꼴로 지정하라 그랬어요. 그죠? 여기 들어가서 차트 제목을 위에다가 넣고요. 차트 제목을 위에다 넣고 내용을 써볼까요? 4차 산업 품목 판매 현황이라고 적어주시고 기울인 꼴만 굵은 기울인 꼴로 하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서 차트 제목 서식이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셔서도 여러분들이 바꿔주시면 돼요. 텍스트를 뭐로 바꿔줘라? 굵게 기울임으로 바꿔줘라 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 우리 가면 이쪽에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 얘가 굵게고 얘가 기울임이죠? 이렇게 그냥 바꿔주시면 돼요. 뭐 제목 서식까지 들어가서 바꿀 필요 없이 우리 어디 요 글꼴에 가서 요 굵게 그 다음에 요거 뭐 눌러주면 돼요? 기울임.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4번에 보면 금액 계열 중 요거 잘 봐야 돼요. 요 금액 계열 중 금액이면 우리 어떤 거예요? 요 파란색 얘예요. 금액 계열 중 누구? 전기자동차 그 얘만 눌러야 돼요. 그런데 요소의 데이터 레이블의 값과 항목 이름 이렇게 두 가지. 요즘에 이렇게 항목을 두 개를 넣으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가서 요 데이터 레이블 있죠? 여기서 하면 안 돼요. 기타 옵션으로 가야 돼요. 가서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바깥쪽 끝이고 누구 나와야 돼요? 항목 이름하고 값하고 지시서는 뭐 하란 말 없으니까 빼주면 되겠죠. 요거 같이 넣어줘야 된다라는 거 또 잊으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게 구분이 지금 구분 기호가 쉼표로 되어 있죠. 요 쉼표. 만약에 이게 줄바꿈이나 이런 걸로 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 구분 기호에서 또 변경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표시 형식에 가서 요 천 단위 기호가 나오면 얘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숫자로 바꿔주셔서 천 단위가 나오면 요 1,130만 원이라고 하는 거에도 쉼표가 생길 거예요. 그죠? 그거까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다시 한번 우리 어디 들어가서 확인한다고요? 레이블에 들어가서 기타 옵션에 가서 수정을 해주시면 좋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차트 영역에 테두리 스타일 들어가야 되죠? 여기 테두리를 뭘로 바꿔줘라? 둥근 모서리로 바꿔주라 그랬고 그 다음에 너비를 얼마로 바꿔주래요? 요거 EPT로 바꿔주래요. 요 너비를 얼마로 바꿔줘라? EPT로 변경을 해주세요. 여기 너비 둥근 모서리에 체크 2개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차트 모양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죠? 그래서 결과물이 나와 있는 상태니까 똑같게 만들어졌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고 이번에 나온 차트에서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요 4번이에요. 레이블 값에다가 항목과 항목 이름과 값이 들어갔다라는 거 그거 확인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나머지는 뭐 풀어봤던 유형들이 그대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계산 작업으로 좀 가볼게요. 요 계산 작업 1번부터 보시게 되면 이렇게 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에서 1번, 2번, 3번, 4번, 5번 함수 문제가 5개가 한꺼번에 나왔어요. 요 1번은 표일에서 사원 코드, 여기 사원 코드가 있죠. 첫 문자가 A면 여기가 A가 나오면 본사, B가 나오면 지사, 그 외에는 해외. 그래서 if 함수가 나왔고 left가 나온 이유는 여기 사원 코드인 앞자리 뽑아내야 되니까 left가 나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if가 몇 번 들어가야 돼요? 본사, 지사, 회해잖아요. 그러니까 회해니까 입력해야 되는 게 3개니까 if는 2번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죠? 3에서 1 빼면 if의 개수는 2개다 라고 했었죠. 그러면 여기다 클릭하고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요 if로 가볼게요. if에 가주시게 되면은 먼저 뭐라 그랬어요? 첫 문자가 요 사원 코드의 첫 문자가 얘가 바로 레프트로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거죠. 요거 레프트로 풀어야 돼서 A이면 는 이면이 는이에요. A다라고 하는 게 값이 되는 거죠. 요거를 우리가 레프트로 여기다가 셀 주소를 표현을 해 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여기다가 레프트 L이 FT 사원 코드가 지금 어디에 있었어요? 여기에 있었어. 사원 코드. 그죠? 요 사원 코드에 있는 몇 번째 글자가 첫 번째 글자가 뭐가 나오면 A가 나오면 그쵸? A가 나오면 뭐라고 쓰라 그랬어요? A가 나오면 뭐다? 본사라고 했습니다. A가 나오면 뭐다? 본사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본사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시 가서 다음 칸으로 넘어가죠? 그런 다음에 if가 다시 어떻게 돼요? 또 하나 추가가 돼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름 상자에서 if를 들어가 주시면 돼요. 들어가면 다시 뭐가 사원 코드의 첫 글자가 라고 하는 걸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레프트 사원 코드에 뭐가 첫 글자가 뭐가 나오면 이번에는 B가 나오면 그쵸? 요 B가 나오면 이번에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한번 볼까요? B가 나오면 지사래요. B가 나오면 뭐다? 지사. 그렇지 않으면 해외가 되는 겁니다. 그죠? 더 요런 순서대로 풀어주시면 돼요. 자, 함수 내용은 어렵지는 않네요. 그죠? 이렇게 아래로 채우기 핸들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를 볼게요. 2번 문제는 평점에서 요 평점이라고 하는 게 여기 있죠. 요 평점에서 순위를 구해서 1등, 2등, 3등에는 별을 표시하고 그 외에는 공백을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 외에는 공백 1등, 2등, 3등을 제한 나머지는 공백은 if 에러로 풀어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1, 2, 3에는 별이 나와야 되는 거는 요 추조라는 함수를 통해서 해야 되고 1, 2, 3등을 구하는 거는 랭크로 구해야 되겠죠. 이렇게 추조 랭크 그 다음에 if 에러가 나오면 if 에러 함수를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if 에러로 들어가 주시면 되는 겁니다. if 에러에 들어가면 먼저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뭐라고 써야 돼요? 지금 공백이라고 했으니까 공백 표시를 이렇게 2개를 표시를 해주고 밸류로 이동을 하셔야 되는 거야. 여기에 들어가서 이제 뭐 들어가 주시는 거예요? 추주로 가 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함수를 추가를 해서 추주 함수로 들어가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추주로 가서 여기에서 이제 뭘 구해야 되는 거야? 랭크를 구해 주셔야 되겠지. 그죠? 랭크를 구할 때는 요 직접 한번 쓰면서 할게요. 랭크는 rank.eq 그죠? 가로 열고 누구에 대한 순위예요? 요 평점이 예죠. 요 평점이 어디에서? 여기 전체에서. 요 평점 구할 때는 꼭 무슨 참조해야 된다? 절대 참조해야 된다. 그죠? 여기서 말하는 평점은 큰 숫자가 1등이 되는 거니까 여기 뒤에다가 올더를 생략을 해도 되겠죠. 아니면 0을 쓰시든가. 그리고 나서 1등, 2등, 3등은 뭐라 그랬어요? 까만 별이 나와야 돼. 그래서 미음 누르고 여러분들이 한자키 눌러주게 되면은 요 까만 별 나오죠. 요 까만 별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다시 밑에 가서도 미음 누르고 한자키 이렇게 까만 별을 눌러주시면 돼요. 3번도 미음 누르고 한자키 제게 요 한자키 나오는 요게 옆에 있는 모니터로 나와서 여러분들은 지금 보이지 않는데 하여튼 요 미음을 누르고 한자키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특수문자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1등부터 2등, 3등까지는 까만 별이 나오고 나머지 4등, 5등, 6등, 7등, 8등은 그냥 일부러 에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 에러가 발생을 했을 때 돌려줘야 되는 요 뭐예요? 빈값 공백. 이걸 미리 아까 우리가 if 에러에서 작성했던 거죠.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이 사람은 지금 6등 했단 말이에요. 빈칸으로 나와야 돼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 채우기 핸들 하게 되면은
이렇게 1, 2, 3등에만 까만 별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3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직위가 사원인, 직위가 여기 사원, 직위들이 쭉 있는데 여기 사원들의 그 직위, 사원인 직위가 1차 사원인 1차 평가, 요 1차 평가라고 하는 거 있죠. 요거에서 최대값. 또 직위가 사원인 2차 평가에 대한 뭐예요? 최대값의 평균을 구하래요. 그럼 에버리지라고 하는 게 평균 구하는 함수고 요 dmax라고 하는 함수는 조건에 맞는 최대값을 구하는 건데 데이터베이스 함수다 보니까 필드명을 포함해서 범위를 지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직위가 사원이라고 하는 조건은 여기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함수에 들어가서 에버리지로 들어가요. 에버리지로 들어가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넘버 1하고 넘버 2가 있잖아요. 여기다가는 1차 평가의 최대값, 여기는 2차 평가의 최대값을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디로 들어가요? dmax로 들어가 주시면 돼요. 직접 뭐 써서 할 수 있는 분들은 써서 하시고 요 데이터베이스는 어디예요? 필드명을 포함한 전체 범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계산을 하려고 하는 건 누구예요? 1차 평가잖아요. 요 1차 평가가 얘가 1번, 2번, 3번, 4번, 5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열번호는 5번을 적어주시면 되고 조건은 어디예요? 직위가 누구인? 사원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요 데이터베이스 첫 번째 칸은 필드명을 포함한 전체 범위. 그 지정한 범위에서 1차 평가가 몇 번째 열에 있는지 그 열 번호. 조건이 직위가 누구다? 사원이다. 필드명을 포함해서 범위를 지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 수식 입력질 있죠, 여러분들. 여기 수식 입력질에서 에버리지를 눌러요. 그러면 여기 이 부분이 에버리지로 이렇게 넘어갔어. 그죠? 그러면 여기 넘버 2에다가 다시 뭐를 들어가서 dmax로 들어가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서 아까처럼 필드명을 포함한 전체 범위 그리고 2차 평가가 1, 2, 3, 4, 5, 6이니까 얘는 6번이 돼야 되겠죠. 6. 조건은 어디다? 직위가 누구다? 사원이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에버리지를 눌렀을 때 요 두 수에 대한 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넘버 1은 dmax 1차 평가에 대한 최대값, 넘버 2는 2차 평가에 대한 최대값. 그럼 나오면 저 73과 91에 대한 평균이 요 에버리지를 구해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셔서 답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이제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구하고자 하는 셀에다 클릭해 놓고 4번은 부서가 D사, D시에 부서들이 막 있어요. 기획부이면서 직위가 누구인? 대리. 근데 여기는 기획부도 부서 밑에 없고 직위도 밑에 없어요. 그래서 평점에 평균을 셀에 구하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조건을 여기다 쓰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조건을 쓸 때는 우리가 어떻게 써야 돼요? 뭐가? 부서. 부서가 누구다? 기획부. 이렇게 적어주셔야 되죠. 부서가 기획부다. 그 다음에 직위가 누구다? 대리. 이 부분이 조건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평점의 평균을 뭘로 하라 그랬어요? 반올림에서 뭐로 표기해라? 정수. 정수라는 건 자릿수가 0이에요. 그죠? 그래서 라운드 안에 누가 들어가야 돼요? D 에버리지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다 클릭을 하고 먼저 뭐 들어가야 돼요? 라운드로 들어가 주셔야 돼요. 라운드가 먼저 들어가야지 여러분들 D 에버리지가 먼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릿수는 정수기 때문에 뭐다? 0이에요. 정수기 때문에 0. 넘버라고 하는 칸에다 클릭하고 여기서 무슨 함수 들어가는 거예요? D 에버리지로 들어가 주시는 거예요. D 에버리지로 여기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그럼 얘도 똑같은 데이터베이스 함수죠. 어디부터? 필드명부터 여기 평점까지 범위를 지정하고 지금 기획부이면서 직위가 대리인 거에 평점에 대한 평균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평점이 범위 지정한 곳에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10번은 못 써요. 7. 그리고 조건은 어디를 지정해야 된다? 이 부분이죠. 부서가 기획부이면서 직위가 대리인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을 하고 그리고 라운드라는 함수가 앞에 있었기 때문에 79.5가 나왔잖아요. 5가 올림수가 되니까 정답은 얼마가 나온다? 80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80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여기다 클릭해 주시고 인덱스 매치 맥스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또 인덱스 매치 맥스 함수가 또 이렇게 자꾸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문제 5번 문제를 좀 잘 해결을 해서 풀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덱스라고 하는 거는 행과 열 그죠? 행과 열에 위치한 행번호와 열번호가 위치한
위치한 곳에 값이 나오게끔 해주는 거고, 맥스는 최대값 구하는 거죠. 매치는 행번호를 구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평점, 여기 보면 이쪽에 있는 요 평점 있잖아요. 요 평점의 점수가 어떤 거? 가장 높은 사원명을 나오게 하라 했어요. 사원명이라는 게 여기잖아요. 그죠? 이 사원명을 나오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범위 지정하는 거는 자기 마음이긴 하지만 여기 인덱스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인덱스에 들어가 주셔서 범위를 지금 우리가 최종 출력이 돼야 되는 거는 사원명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지정을 해도 되고 얘만 이렇게 지정을 해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사원명부터 평점까지 다 한번 해볼래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거는 우리가 최종 여기가 행번호고 얘가 롤이라고 하는 게 행번호고 컬럼이라는 게 열번호잖아요. 그럼 우리가 최종 필요한 건 누가 나오면 돼요? 여기는 열번호 1번이 나오면 되잖아요. 사원명이 나오면 되는데 여기에서 평점이 가장 높은 거는 우리가 누군지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그거에 대한 행번호를 구하는 거를 우리가 매치 맥스로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얘네 두 개로. 이걸로. 그래서 나와야지. 그죠? 매치라고 하는 거는 여기다가 우리가 한번 클릭해 볼게요. 여기에서 매치 직접 씁니다. TCH. 매치 이렇게 적어주고 가로 열어주고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값은 뭐예요? 평점의 가장 큰 값. 맥스를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맥스 찾으려고 하는 값은 어디에서? 요 평점에서 가장 큰 값을 구하려고 한다. 맞죠? 그쵸? 근데 요 큰 값을 어디에서 찾는다? 여기 평점에서 찾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 매치 들어가면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를 적어야 되기 때문에 꼭 0을 적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7행에 있는 게 가장 점수가 높대요. 그럼 한번 봐볼까요? 7행이 가장 높은지. 얘가 지금 7행이라는 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이에요. 88점이 제일 높아요. 그죠? 그럼 이 88행이라고 88점이 입력되어 있는 곳은 7행이야. 7행의 1열이에요. 7행의 1열이니까 여기 1열에 해당하는 요 값이 1열에 해당이 되는 거는 사원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7행의 1열이니까 요 이순호가 나와야 되니까 맞죠. 이 어레이라는 이 번호를 이렇게 지정하지 않고 여기만 이렇게 지정해도 여러분들 상관없어요. 그래도 똑같이 이순호 나오는 거야. 그죠? 그래도 1번을 또 열번호가 1번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지정을 여기를 이렇게 사원명만 하든 평점까지 다 포함해서 하든 우리가 사원명이 있는 곳에 열번호는 몇 번이다? 1번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번호는 요 평점 안에서 점수가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행번호가 몇 번이냐? 이거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매치로 이 매치가 행번호를 구해주는 함수죠. 맥스는 뭘 구하는 거예요? 최대값. 그죠? 그래서 최대값을 구해주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요 인덱스 매치 요 함수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풀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죠? 그러면은 우리 확인 버튼을 눌러서 요 이순호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번에 나와 있는 요 5회차 문제에서는 요 계산 작업이 여러분들 이렇게 표 하나에다가 문제 5문제가 한꺼번에 나온다. 올해는 아마 이렇게 유형이 나오는 경우도 좀 종종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푸는 문제도 조금 유형 패턴을 지금 익히셔야 될 것 같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좀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죠? 그리고 매크로에서 오늘 요 위치, 글씨가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라고 하는 거. 요런 부분 잘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차트에서도 여러분들이 요 결과물하고 꼭 같나 안 같나를 좀 한번 확인해 보시고 특히 요거 레이블 넣어줄 때 우리가 값만 넣어준 게 아니라 항목 이름도 들어갔다라는 거 그거를 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크게 색다르게 나온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구성해 주시면 되고요. 연습을 좀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또 본인이 이렇게 문제를 새로운 거를 봤을 때 혼자서 풀 수 있는지를 테스트를 꼭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안녕.